당선인 양정숙에게 제명을 의결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만 사안,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 신탁의 의혹권은 형사 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당에서는 충분히 권유를 했고 본인의 선택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정숙 당선인 본인은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차익은 좋은 취지로 쓰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해명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다 납부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논란 때도 차익은 좋은 곳에 쓰겠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일단 시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제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본인은 위법사항은 없었다라고 맞서고 있으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선거 전에 시민당이 이걸 알았죠. 박상 교수님. 네. 알았는데 선거 전에 왜 조치를 안 취한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오고돈 시장 이야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선거 전에 상대방한테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겨 내한테는 안 좋은 일이 거꾸로 감춰지길 바라요. 그 선거운동 전략 중에 하나니까 쉬쉬 걸 수밖에 없어요. 근다고 쉬쉬해서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방금 앞서 두 분이 말했지만 한 분 이야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특히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값 잡느라고 좀 난리 아닙니까? 그런 저런 사람은 공천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사실 부적절한 거죠.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번 선거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위성정당, 비례정당, 공천 과정을 쭉 보면 국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국회의원 의석 하나 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공천을 누구를 시키냐에 따라서 범죄인을 공천시키면 그 나라는 범죄인 국가가 됩니다.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선거법을 고치랴 어쩌다 보니까 이건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국민들과 당원의 이 바람하고는 전혀 따로 노는 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양정수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 또 정부의 인맥을 통해서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되고 나서 금방 또 날짜 계산해서 사퇴해서 와서 또 이제는 더불어시민당 가서 당선되고 다시 민주당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시기에 아주 미꾸라지 같이 돌아다니는 그 정치인을 국민들이 과연 정치인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정말 공천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될 법을 꼭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80명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몸이 이게 크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일을 하기 전에 당에서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서 자체 윤리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깨끗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80석이 160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 검증이 철저히 들어가가지고 저는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을 하겠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 이건 책임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공천하지 않았어야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약방문 격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많은 만큼 그만큼 그 힘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양정숙 당선인 제2의 제3의 양정숙 당선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철저히 해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장님께서는 그래도 더불어시민당이 자체적으로 제명을 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를 좀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시는 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겁한 면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선거 전에 알았어요. 본인들이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저 문제를 굉장히 세게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변인 얘기 보면은 그래서 자진 사퇴하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자진 사퇴를 안 해서 우린 방법이 없었다예요. 더불어시민당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저 사람이 자기들이 찾은 사람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찾아놓은 비례대표 5번이었어요. 모당에서 파견한 사람을 자기들이 어떻게 검증을 한다고 더 나서겠어요.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얘기를 하지 않고 더불어시민당이 얘기만 하면 우리가 얘기를 30% 못하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명하면 끝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천이 뭐죠? 공천은요. 정말로 국민의 신임을 가지고 있는 공당이 이 사람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당을 믿으면 이 사람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아주 엄숙한 절차가 공천이라고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공천에 신경을 쓰는데 당장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파트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다 처분해라. 선언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4채, 5채 가진 사람은 공천했다고 하는 건 도대체 대통령이 얘기하고 여당이 생각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거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앞에 우리가 이미 다 검증한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당의 이름으로 공천하는데 이미 아는 상태에서도 그걸 알고 공천을 갈 수밖에 없었다? 미안합니다. 제명해야죠. 선거 전에 제명했어야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례대표는요. 지역구 선거하고 관계없이 제명이 저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에요.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당을 옮기려고 하던 비례대표 의원들이 우리 제명 좀 해주십시오. 제명 좀 해주십시오. 왜? 스스로 사퇴하면은 의원직이 날아가지만 제명을 받으면 날개를 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기관 중에서 독립기관이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저분에 대한 그 징계가 되는 겁니까? 얼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전혀 물러날 의사가 없으신데 저는 지금 우리 박상천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 정말 국민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수많은 이상한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37개 정당이요? 난립하는 이 문제 만든 것 선거법이 그랬고 선거 진행 과정에서 단 하루 만에 신청해서 절차 공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랬고 이거 국민이 그대로 놓고 봐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치권이 미안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꼬리 자르기로 가서는 안 되고 책임을 심각하게 느끼고 책임이 물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